울릉도의 공도정책. 태종의 공도정책.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를 점령한 것은 매우 유명한 일화다. 당시 사료의 기록은 이렇다. 신라 지증왕, 듣자하니 우산국 사람들은 사납지만 우둔하다고 하는데 묘안이 없을꼬. 이사부, 사자 모양을 만들어서 겁을 주면 스스로 투항할 겁니다. 그랬는데 과연 그랬다. 하지만 이후로 울릉도는 스리슬쩍 다시 독립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었고, 고려 왕조가 세워지자 고려에 조공을 바치며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11세기경 여진족 해적들이 대거 울릉도에 쳐들어오자 울릉도는 쑥대밭이 되었고, 여진족은 흔히 기마민족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부족은 해양활동도 활발히 했다. 이때 많은 울릉도 유민들이 고려 땅으로 피신해오게 되었다. 울릉도민 살려주삼. 그 뒤로 여진족의 금나라가 망하자 유민들은 다시 울릉도로 돌아갔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울릉도는 고려 영토로 복속되었다. 고려 후기가 되면 권문세족의 수탈이 날로 심해져 많은 고려 백성들이 세금과 병역을 피하기 위해 울릉도로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조선이 건국되었다. 당시에는 왜구의 출현으로 근심이 많았다. 전하, 근자의 왜구들이 울릉도를 약탈하고 있다옵니다. 태종, 어허, 그놈들이 그런 외딴 섬까지 쳐들어갔단 말인가. 벼룩에 간을 내어먹을 놈들이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사옵니다. 무엇인가? 울릉도 주민들이 왜구와 결탁하여 해적지를 돕게 된다면 큰 화가 될 것이옵니다. 옳다. 근자에도 우리 백성들이 왜구를 사칭한 가회를 조직하여 해안마을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리 될 수도 있겠어. 그래서 아뢰옵니다. 이들 울릉도민들을 죄다 육지로 이주시키고 앞으로 울릉도를 무인도로 만드는 건 어떠하겠나이까. 옳거니 그리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조선시대 울릉도는 공도정책이 실시된다. 어부 안용복 울릉도를 되찾아오다. 이후 울릉도는 공식적으로 무인도가 되었다. 이건 마치 도둑이 무서워서 살던 집을 버리고 도망간 기억인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섬은 일본인 어부들의 차지가 되었다. 17세기 초 이수광은 지복유설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임란 이후 울릉도를 찾은 사람들은 몇몇 있었으나 이미 들어와 살고 있던 외인들에게 곧 내쫓겨 정착할 수가 없었다. 현재 울릉도는 완전히 외인들에 의해 점령되어 버렸다. 아예 일본 막부에서 일본인들에게 울릉도의 삼림 체벌권과 조업권을 내어주는 일까지 발생했다. 아, 공도정책인지 뭔지 아는 바람에 완전 일본 땅 다 됐네? 그랬다. 만약 안영복이라는 어부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울릉도는 공식적으로 일본 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는 숙종 19년인 1693년의 일이다. 안영복은 울산 출신의 어부 40여 명과 울릉도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런데 섬에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일본 어부들이 있었고, 그들은 조업권을 두고 조선 어부들에게 항의했다. 참고로 부산 태생인 안영복은 어렸을 적부터 초량 외관에서 뱃사공으로 일을 해서 외어에 능통했다. 봐라, 문디 자식들, 너그 왜 남의 땅에 와서 고기 잡고 있노? 무슨 소리 하무니까 이 섬은 일본의 영토이문이다. 이렇게 실랑이가 오가는 가운데 결국 육박전이 벌어졌고, 쪽수에서 밀린 조선 어부들 중 안영복과 박어두는 함께 도토리현 호키라는 곳으로 붙들려 끌려가게 된다. 그리고 인질이 된 안영복은 호키 태수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마 보소, 조선 사람이 조선 땅에 들어간 건데 왜 그럽니까? 호키태수, 정말 거기가 니들 땅임? 막부에 물어볼 테니까 좀 기다려. 뻥이기만 해봐라. 이랬는데 곧 막부에서 전갈이 왔다. 어라? 울릉도가 조선 땅 맞았구나. 왜 이리도 막부는 순순히 물러난 것일까? 사실 당시 일본 막부에서는 설마 조선이 그런 작은 섬에 신경이나 쓸까 싶었는데 갑자기 울릉도 이야기가 다시 나오니 당혹스러웠던 것이다. 쇼군, 요즘 조선과 사이가 좋아져서 그동안 전쟁 위협도 많이 줄었는데 괜히 이런 거 가지고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호키태수는 안영복 일행을 조선으로 쇄환시켜준다. 미안, 내가 부산까지 데려다 줄게. 그렇게 무려 9개월 만에 안영복은 조선 땅으로 돌아온다. 어부 안영복, 상은커녕 벌을 받다. 그러나 귀국한 안영복에게 돌아온 조치는 황당했다. 아, 그간 어떤 조정 대신들도 못한 일을 내가 해냈구나 라고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곤장 100대의 형벌에 처해졌던 것이다. 엄청 중한 형벌이다. 동네 부사, 아니 이놈들이 감히 국경을 넘어갔어? 그리고 안영복의 일은 곧 조정으로 장계가 올라갔다. 숙종, 소식을 듣자 하니 근자의 울릉도에 외인들이 난립하고 있다던데. 신하, 그런 일이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사옵니다. 참으로 황당하옵니다. 즉 안영복 덕분에 그제서야 조정 대신들은 그동안 자국 영토라는 의식이 희박했던 울릉도라는 섬을 비로소 재인식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외인들의 불법 채집과 조업을 못하게 막아야 하옵니다. 숙종, 그리하도록 하라. 이때 일본 막부는 공식적으로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다. 앞으로 우리 어민들이 그쪽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오.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었다. 조선 조정 역시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안용복이 나섰다. 때는 1696년 3월이었다. 참으로 독한 사람이다. 곤장 100대 맞고 안 죽고 살았으니. 안용복이 이끄는 조선 어민 160여 명은 울릉도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이번에도 일본 어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것들이 누굴 빙다리 핫바지로 하나? 불굴의 사나이 열받은 안용복은 정식으로 다시 찾아가 따지기로 한다. 마 아서라, 니 그러다 걸리면 또 뒤지게 맞는다. 안용복, 마 개안타. 내 삼아 분한 건 못 참는다. 매는 참아도. 그렇게 안용복은 정식으로 일본에 항의하기 위해 관복까지 차려입어 조선 관리로 위장하여 지난번 갔던 호키로 찾아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선 관리가 아님이 들통나고 말았으니 조선으로 송환되어 벌을 받게 되었다. 아니 쌍놈 주제에 관원 흉내를 내는 것도 모자라 감히 불법으로 또 월경을 해? 안영복은 다시 곤장 100대에 처해지고 이제는 유배까지 가게 된다. 그리고 그 후 그의 행적은 전혀 알 수 없다. 평상시 하던 대로 조선이 조선한 거니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다. 겨우 되찾아온 울릉도. 그 후로도 200여 년 동안 조선은 끝까지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을 고수한다. 물론 당연히 그 사이에 일본 어민들이 제 집처럼 들어와 삼림을 베어가고 어자원을 쓸어갔던 것은 당연지사. 그런 울릉도에 다시 조선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열강들의 영토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세기 후반의 일이었다. 1882년 고종은 무관 이규원을 불렀다. 고종, 뜬금포지만 생각해보니 울릉도가 걱정일세. 거기가 요즘 어떤지 한번 조사해보도록. 네, 전하. 그렇게 해서 이규원은 울릉도 일대를 조사하게 되었다. 고종, 그래, 가보니 어떠하던가?
큰일이옵니다, 전하.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곧 일본에 빼앗길 듯 싶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길래? 지금 섬에서는 일본인 수백 명이 살림을 무단으로 벌치하고 있고 인근 물고기를 모두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또 아예 섬 내부에는 일본국 송도라는 팻말까지 세워놨습니다. 정말 큰일이구나. 영토 침탈의 위기의식을 느낀 고종은 부랴부랴 대책을 세웠다. 울릉도에 살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곳에 앞으로 조선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하게 하라. 이때가 1884년이었으니 어언 468년간 이어온 울릉도 공도정책이 폐기되는 순간이었다. 역사적으로 고종이 잘한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다. 한편 19세기 말이 되면 대대적으로 서양 열강들에게 조선은 문호를 개방한다. 이때 엘도라도의 꿈을 위해 많은 서양 광산업자들이 조선 땅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곧 그들은 소문이 과장된 것임을 깨닫고 서서히 발을 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실망감은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묵시적 방조자가 되도록 만든 작은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진짜로 금이 넘쳤어 봐. 일본이 조선을 먹게 그냥 내버려 뒀겠음? 지들이 먹었겠지. 결국 조선은 바다를 버렸기 때문에 근대 서양 문명과 때맞춰 교류할 수가 없었고 소중한 영해를 날려먹었으며 영토도 날려먹을 뻔했고 결국엔 일본에 먹혔다. 제해권을 잃어 외란을 당하고 제해권을 되찾아 외란에서 이긴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린 것이다.